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8월 시장 정리하고 9월 시장을 좀 돌아보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8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9월에 17% 급감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을 성수기 시장 또 이 9월에 진입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그 이유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2-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합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셨나요? 네, 좀 시원하게 네. 정리했습니다. 시원하게 정리했다. 뭔가 부동산 시장도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항상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표님, 9월 부동산 시장을 네.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서울 지역만 보면 거래량이 17% 감소했단 말이죠. 근데 네. 성수기여야 할 이 시점의 감소는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일단 월별 통계치를 좀 일단 살펴보면은 9월달이 지금 327건 서울 지역의 거래량이었는데 지난 8월달에 한 400건 가까이 거래가 됐던 그 거래량과 비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 17% 정도 거래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일단 9월달에는 추석 연휴가 좀 길게 있었고 이런 어떤 명절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기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매수 저항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등했던 이런 양상들이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 또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양상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심리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급등할 것이다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 아파트들의 지금 웬만한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과거 전고점을 지금 다 넘어섰습니다. 시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 지역의 전반적인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았지만 공급 물량이 좀 점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안정세 정도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하실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 지역들 이런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지 않는 지역은 아무래도 보합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아파트값이 급등하던 이런 시절에 묻지마 투자식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방법은 이제는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하실 때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흐름을 잘 체크해 봐야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 가양역에 라인 아파트라고 홈플러스 네. 바로 밀접한 지역의 아파트가 하나 투자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네네. 지금 구매한 지 만 1년이 안 됐는데 거의 1억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오, 네. 제가 구매 시점에도 그게 한참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구매하고 나서도 급격히 오르니까 이거를 지금 언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네. 대략 한 어느 정도 금액대로 조성이 되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길지 궁금해서 상담 전화 드렸어요. 네, 일단 가격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함께 자세하게 네. 상담 받아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뭐 작년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1년 정도 되셨어요?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우리 시작할 때 또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좀 주춤한 모습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강서구예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폭이 좀 컸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강서구 자체가 서울 지역 내에서 입지여건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 개발이 이제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와 저평가된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거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매도 시점을 잡고 가야 될 것이냐 이걸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 만기가 언제쯤이에요? 내년쯤일 거예요, 아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에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장점도 있는 데인데 일단 내년 정도가 매도 시점이 되지 않겠나 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상승 여건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내년쯤에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라인 아파트가 가양역하고 아주 제일 가까이 있어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서구 가양역 근처는 일단 올림픽대로의 접근성도 좋고 이 라인 아파트 자체가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변 지금 뭐 홈플러스도 옆에 근처에 대형으로 있고 이런 생활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이 지역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일단 주거 선호도, 교육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한 열이 없다고요? 네네. 아니, 열의가 아니고, 이 강서구 전체 지역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입지 여건이나 교통 면에서는 굉장히 가양동 지역이 굉장히 뛰어난 데인데, 일단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져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강서구 자체에서 놓고 보면 이 마곡지구의 영향을 통해서 이 가양이라든가 이런 아래쪽으로 화곡, 뭐 우장산 이쪽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교통 여건은 이 우장산 쪽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이 가양보다 이쪽에 대한 어떤 교육 여건이 좋다 보니까 이 가양역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올림픽대로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양동보다는 오히려 수요층들이 좀 이쪽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폭으로 봐도 물론 아파트에 대한 연차도 있지만 이 우장산 쪽에 뭐 힐스테이트라든가 아이파크 뭐 이런 쪽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아이파크고요. 그러세요? 투자금으로 전세 끼고 구매한 게 라인 아파트예요. 그러시군요. 일단 투자 목적으로 이쪽으로 구매를 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 상승 폭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남아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장산 쪽하고 가격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는 데예요. 근데 그 선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 출퇴근이라든가 어떤 직장 문제로 들어오는 수요도 좋지만은 일단은 그 지역에 자녀가 있거나 이런 거주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호도가 빠지거든요. 이탈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이 뭐 5억, 6억 뭐 이렇게 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억대 한 초반 정도가 매도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네, 지금 시세가 3억 후반대예요. 거의 아니. 4억 근접한 3억 9천이에요. 네, 3억대 후반이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한 4억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여져요. 저도 4억 초반을 예상을 했는데 그 발산역 NC백화점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지금 열 몇 평짜리가 3억 몇 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정도 거품이 낄런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물론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폭이 좀 더 있을 걸로 보이지만은 어떤 이런 장점도 많지만 이 선호층에 대한 어떤 단점도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차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4억대 한 초반 정도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그 시점은 마곡지구 업무시설이 또 입주가 시작되는 4억 내년 하반기 정도 뭐 이 정도 안으로는
되면은 한번 갈아탈 수 있는 좀 더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지역으로 네. 좀 변화를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적정한 그럼 매도 제가- 타이밍은 가격대 4억 초반 아니면 매도 네. 시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장산역에 있는 이 아이파크 아파트는 앞으로도 뭐 계속 괜찮겠죠? 지금 마곡에 있는 아파트, 이 지역에는 뭐냐면요. 마곡 네. 지구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시세를 주도하잖아요. 네. 마곡 엠벨리가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마곡 엠벨리 가격이 지금 뭐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곡 엠벨리 가격이 거품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여건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어떤 도시개발했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일단 공급량에서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마곡 지구의 아파트가 주도를 해가면 과정에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 이런 지역은 그 바로 2번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마곡지구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상승폭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네. 가격이 비싼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입지적 장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그 장점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도 가능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는 우장산 아이파크라든가 힐스테이트 이런 인근 지역도 가격이 조금 더 상승폭은 있지 않겠나. 다만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이제 급상승을 하는 시기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소폭의 상승만 있다고 하면 가격 하락 여건이 없다라고 하면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승 여건이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추가적으로 뭐 내년이 시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팔아도 될지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 가이드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실까요? 네, 저희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네, 광교 경남 마너스빌이에요. 네,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 매도 시기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몇 평형에 살고 계세요? 네, 34평. 34평형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계속 살고 분양받으셔서 계속 살고 계신가요? 네. 예. 일단은 뭐, 앞으로, 여기를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어디 다른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네. 어디 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있으세요? 네, 위례신도시 쪽으로 가려고요. 좋은 데로만 가시네요. 네, 일단 제가 이 광교 경남 마너스빌 상현역 네. 바로 옆에 붙은 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가격 상승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이 지역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매도 시기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 시작에 말씀드린 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는 뭐냐면 가고자 하는 지역이 만약에 더 오른다고 하면 네. 이 시기 여기서 제가 경남 아너스빌이 소폭으로 오르고 가고자 하는 곳이 좀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먼저 좀 서두르는 게 낫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일단 광교 경남 아너스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은 남아 있는데 아주 네. 급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상승폭이 그렇게 좀 크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경남 아너스빌이 상현역 분당 신분당선하고 초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데입니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광교의 전반적인 큰 지역 내에서는 위쪽에 좀 외곽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수지라고 더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름은 광교 경남 아너스빌이지만 수지 쪽에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광교라든가 뭐 수지라든가 뭐 위쪽에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신분당선에 대해서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분양 당시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죠. 네, 한 1억 5천? 네, 많이 오른 거죠. 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게 바로 어떤 신분당선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래쪽에 지금 경남 아너스빌이 지금 시세 지금 알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여기 시세하고 광교 중앙역 있죠?
중앙역 근처가 아무래도 광교 지역에서 시세를 좀 주도하는 어떤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는 뭐 자연의 레미안이라든가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연의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주도하는데, 상현역 근처에 경남하우스라고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생활 인프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교통 여건도 좋지만, 주변의 어떤 변화. 지금 경남하우스 상현역 주변은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교중앙역 근처는 어떤 상업시설, 어떤 생활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중심권이 되면서 가격 이렇게 시세가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가격 폭이 약 한 1억 정도는 나죠. 네. 예, 그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중앙역 근처에 있는 이런 어떤 자이언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하고 6억대 한 중후반 가잖아요, 이쪽이. 시세로 봤을 때. 7억까지 가죠? 예, 그 정도 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주변에 어떤 뭐 이쪽에 법원이라든가 또 이쪽에 도청이라든가 이전하는 시점이 앞으로 4, 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광교는 아직도 조금씩 좀 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쪽 시세가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결국은 상현역 근처 경남 아너스빌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한 10% 이상 상승 여건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보합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자 하시는 곳에 어떤 가격 상승폭을 봤을 때 그쪽이 더 가격이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겠고요. 그런 가고자 하는 곳이 아직 뭐 여기하고 별 관련이 없다. 아니면 새로 사놨다 이렇다고 한다라면은 여기 파는 시점은 조금 더 내년 정도 이후로 좀 미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년 이후에.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면은 6억 한 3, 4천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6억 한 초반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뭐 단지 내에서 동호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한 6억대 한 초반 정도는 이 정도 시세를 갈 수 있는 지역.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시세를 이끄는 지역, 중앙역 근처에 단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시세 형평성이거든요.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추가적으로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두 건 이어서 해봤는데요. 방송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도 오프라인 통해서도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기 용산구 삼천동에 한강타운 아파트 24평 그 전세 끼고 좀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마포구 마포동에 황금 쌍용 아파트 24평 그거를 뭐 투자금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게 갭 투자로 좀 괜찮을까 해서요. 투자금의 차이는 괜찮고 더 많이 오를 쪽이 어느 쪽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주하시는 데가 이 용산 마포 쪽이신가 봐요. 아니, 거주하는 데는 저기 여의도고요. 아, 그러세요? 뭐 어쨌든 뭐 인근 지역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마포 쪽에 좀 그 가격대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쪽을 투자 지역으로 좀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지금 갭 투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좀 보셨나요? 왜냐면 기존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들이 많이 좀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올 9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렸
드렸는데 이제 갭 투자를 지금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여쭤보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기존 아파트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갭 투자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마포란 지역 자체가 앞으로 뭐 성장 동력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승이 있다라고 해도 미비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전세금 끼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세 시세하고 매매 시세는 좀 알아보셨죠? 예. 지금 얼마 정도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한 6, 7천, 5, 6천 정도는 양쪽 다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한강타운은 한 7,500 정도 들고요. 네네, 그렇죠. 쌍용 아파트는 뭐 한 1억 정도. 네, 왜 그러냐면 8천, 9천. 네, 매매가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강타운하고 지금 쌍용 아파트인데 마포역하고 가까운 쌍용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좀 약간 뭐 교통 역세권도 아니고 일단은 좀 구릉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조금 더 낮아요.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전세 갭 투자가 이제 비슷한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게끔 거래가 되는 건데, 근데 소형 아파트를 보시는 거는 지금 추세에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찾으니까. 근데 이 지역도 가격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1, 2년 사이에. 근데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뭐 마포나 용산이나 행정역만 틀렸지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일단 마포역 이런 마포 지역 전체가 일단은 관심은 좀 갖고 있지만 마포는 지도를 좀 제가 크게 보겠습니다. 이 마포는 이 마포역 주변도 있지만 공덕역 주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공덕역, 마포 공덕 주변이 둘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공덕역 주변으로 해서 애호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덕역 주변으로 해서 시세를 끌어가고 이 마포역 주변에 조금 연차가 된 아파트들은 조금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역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마포권이 뭐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시는 여의도권하고도 가깝고 또 도심으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역권과 여러 가지 교통망을 갖췄기 때문에 수요층이 항상 많은 건 사실인데 신축의 공급이 좀 많다 보니까 신축하고 신축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계속 따라갈 거로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차에 대한 또 마포 지역이 또 큰 특성이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하고 신축하고 가격폭이 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좁혀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그 아파트들 말고도 뭐 우성 아파트라든가 뭐 도화 현대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들도 사실은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인 얘기는 이쪽 마포역 주변으로 지금 보시는 한강타운도 좋고 황금 아파트도 나쁘지 않지만 쌍용 아파트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한 갭 투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공덕역 주변을 좀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여러 가지 더 편리한 점이 있고 주도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 내에서도요. 꼭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공덕역 주변에서도 조금 연차가 된 아파트들 지금 신축하고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좀 저평가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갭 투자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오히려 조금 더 상승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마포역에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갭 투자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뭐 중심권으로 들어와서 뭐 다세대 주택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투자 종목을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좋은 부동산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하시다 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고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통해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자, 지금부터는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AS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과연 또 어느 지역을 가볼까요? 먼저 송승현 이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정보는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 일대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재건축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이런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원동희 소장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가 접해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도보 5분, 2호선 선릉역을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의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하여 새롭게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는 곳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다세대 주택으로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며 주변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갖추고 있는 상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추려봤습니다. 이제 한 곳부터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원동희 소장과 함께 역삼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역삼동 지역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입지적인 매력,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가 접해 있어서 임대를 하기에 매우 아주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은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와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이 풍부하다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인해서 투자자 수요까지도 유입시킴으로써 매우 많은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서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5분, 그리고 2호선 선릉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강남 개발 최고 이슈거리인 한전 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어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최고의 수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지역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강남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은 투자의 수익률까지 겸비하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으로는 아주 좋은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태아란로 근처에 개발 호재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 사옥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 오피스 건물과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익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매물에서 가까이 있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차병원 사거리와 인접하면서 의료 상권이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또한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 상권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매물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최고급 호텔과 오피스텔, 판매시설과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는 38층 높이의 새로운 랜드마크 복합 개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과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매력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건물에 이제 좀 집중해 볼게요. 내년 준공이라면 뭔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남 선정릉역 다세대로서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대가 모두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이고 6층으로 신축하는 선정릉역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설치되겠고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겠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방범용 CCTV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쟁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가격 정보로 확인해 볼 텐데요.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네, 본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8천만 원 예상되며 실투자금 5,500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대출금 2억 3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인하여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의 굉장한 경쟁력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며 높은 수익률까지도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네. 다세대 주택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본 매물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임대 수요층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눈으로 현장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송승현 이사와 함께 강남구 개포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됩니다. 개포동 요새 핫하죠. 이 재개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입지적 특성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가요? 네, 어떤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하죠. 근데 현재 입지보다 앞으로 더욱더 그 미래적인 입지가 더욱더 우수해진다면은 부동산에 대한 입지의 가치는 더욱더 증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포동은 현재 지금 뭐 다 워낙 그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좌측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또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 이런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 계속적인 교통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교통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을 하고 그 대단지급으로 계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이 증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과거서부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지역들에 특히 이 강남권 같은 경우 녹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그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개포동은 최근에 이 고급 그 아파트 단지들이 선호를 하는 녹지 공간이 확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양재천을 비롯해서 대모산이라든지 청계산 등 고급 상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웰빙이라든지 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가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 따른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런 고급 주거단지들이 이런 입지에 들어가는 그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주변 일대 학교들이 워낙 잘 분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포동 일대가 과거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택으로서의 역할, 특히나 이 강남권 중에서도 약간 서민층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런 지역들인데요. 좌측에 양재동을 비롯해서 우면동 일대가 RNCD라는 그 업무 단지 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과거의 주택으로서 역할과 함께 좌측이라든지 주변 일대 그 업무 지역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계속적인 그 증가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수요층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을 짚어봤습니다. 강남권에는 개발 호재들이 워낙에 많은데 이 지역 가까이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만한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큰 틀은 역시 개포동은 그 재건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남의 그 재건축이 가져오는 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벌써 그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호황인 그런 상황인데 이 강남 재건축, 이 개포동 재건축이 가장 큰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강남권의 과거서부터는 보통 90년대라든지 80년대 강남이 개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아파트들만 들어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강남에 신규 아파트들이 오면은 계속적으로 지가를 상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포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반포권역의 주택 가격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었던 주택 가격이 서초동으로 옮겨져 갔는데 지금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반포의 KB 시세로만 봐도 반포에 있는 가격을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그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이 개포동 일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 메모드급의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큰 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변 일대 주택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그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양재역, 양재 시민해수부 인근을 보시면은 RNCD가 들어옵니다. 4개 구역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들이 늘어서면서 계속적으로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KTX가 지금 수서역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KTX가 가져오는 그 힘, 강남권역이 광역교통망이 부족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광역적인
교통망이 들어서면서 지방과의 그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이 상당히 그 우수해지고 또 우리가 이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산이라든지 서울역을 이동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GTX라든지 또 신분당선들이 계속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교통적인 부분이 약간의 약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약점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약점이 그 커버가 되고 주택으로서 가치가 증대를 한다면은 집가 상승을 흔드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파이시티 부지가 또 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쪽 구석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업무타운 단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그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에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지금 건물이 사실 그 주공 아파트 직접적으로 뭐 거주를 해보셨거나 뭐 물건을 보시거나 뭐 해보셨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웬만하면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투룸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다세주택도 그 개포동 그 주공 아파트의 그 사이즈에 맞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월 정도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맞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 건물은 6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였고요. 뭐 주변 일대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본 매물이 그 신축이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실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은 지금 매매가가 그 3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은 현재 시세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2월 달에 그 입주하는 시기는 뭐 한 어느 정도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금액을 하셔서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세도 3천에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개포동 지역에 있는 지역의 중에서도 신축급이기 때문에 월세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다세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포동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귀 쫑긋 여실 것 같은데 다세주택 투자를 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그 재건축 지역일 때를 보면은 그 투자 금액이 무겁거나 아니면 개발 속도가 늦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그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속도가 좀 빠른 곳 또 속도가 나오는 곳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좀 안정적이고 또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마포구 상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하면 요새 뭐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집중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지적인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마포구를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용산에서부터 상암 DMC까지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마포구는 낡은 주택이 집중이 된 아현동과 염리동, 망원동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었고 홍대 입구와 상암 DMC 업무단지 주변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서울에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동은 마포구 4대 성장 거점인 상암과 홍대, 합정, 공덕 사이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그만큼 지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6호선 상수역과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정과 홍대 입구역과도 인접하여서 6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겠고 강변북로가 바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
가능하며 내부 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뭐 양화대교와 서강대로와도 인접하여 용산과 상암 DMC는 물론이고 업무지구가 몰려있는 뭐 여의도 업무지구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뭐 마포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합정 메세나폴리스와 뭐 홍대와 같은 상권이 인접하여 홈플러스와 뭐 롯데시네마 등 문화와 쇼핑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으시며 또 뭐 주변에 연남동과 뭐 망원동 일대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코스메틱 숍과 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주변 일대 상권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뭐 부대 시설과 편의 시설도 뭐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뭐 한강 시민공원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그런 것도 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체육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뭐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홍대와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명문 대학교들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개발 호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계속해서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동 어떤 개발 호재 집중해볼까요? 네, 마포구가 4대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합정역은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홍대 일대는 뭐 예술, 문화, 관광산업, 그리고 상암동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공덕은 뭐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2015년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마포구가 1위를 하면서 각종 호재거리로 반영이 되어서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합정 균형 개발 촉진지구 복합 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서 상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상수동 지역 역시 지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 있겠습니다. 정부와 현 서울시장 개발 계획으로 한강이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외국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외국의 뭐 템즈강이나 뭐 세느강 등을 모티브로 삼아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에 아주 걸맞는 관광 명소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뭐 우리나라의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더 가꾸고 보존하고 뭐 상생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되겠으며 일단 뭐 여의도를 기점으로 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진행이 되겠고 문화와 공연 등 뭐 여러 가지 컨셉을 잡고서 총 4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현대화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당인리 발전소 개발이 있겠습니다. 발전소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은 혐오시설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전소 인근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당인리 발전소 개발 때문에 상황이 역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당인리 발전소가 완전히 지하화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당인리 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당인리 발전소 부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뿐만이 아니라 홍대 상권 확장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으로서의 호재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인리 발전소가 공원화가 되면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한강 접근성을 보유하게 되면서 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뭐 당연히 한강공원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뭐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지주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희소성과 지가 상승에 굉장히 기대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물은 과연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홍대 상권에 맞물려 있는 상수역 역세권 다세대로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은 내년 3월 예정돼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건물로 보여지겠고 뭐 주변에 많은 구옥들 사이에 신축하다 보니까 건축 자체만으로도 눈에 띄는 모습이겠습니다. 건물 외관 마감 대리석 시공 예정이고요. 뭐 풀 옵션으로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가격은요? 네, 본 매물의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2억 6,50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대출금 2억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은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며 주변에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 임대 수요까지 있어서 끊임없는 임대 수요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공실률 리스크도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원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다세대 주택 투자 시에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과 지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짓다 보니까 인근 단독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곳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주변 시세하고 입지 여건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정보 정리해 주신 송수현 이사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송수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틈새 시장 집중 공략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마포역 2번 출구 마포 트라펠리스 강의장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337-889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이사,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내일 알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